큰 용적률 게임, 요것이 그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결국은 이 게임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부동산 신화죠. 부동산 신화가 한국 사회를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자기 집을 소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다가 새 집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새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돈이 들어가죠. 헌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같은 평수의 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돈을 한 몇 억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한 푼도 내가 내지 않고 낡은 30평 아파트를 새 아파트 30평으로 바꾸는 거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결국은 10층짜리 아파트를 15층짜리 지으면 5층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우리 이제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양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개발의 이익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메커니즘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큰 용적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몇 억이 이상이 되는 이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내 돈은 들어갈 수가 없다. 돈을 내가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강한 거죠. 이건 참 이상한 일이죠. 내가 내 집을 더 좋게 만드는데 내 돈을 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십 년 동안 가능했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그 신화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남향이어야 된다. 북향 아파트를 지으면 잘 분양이 안 되죠. 그다음에는 앞집이 나를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조망에서 산도 보이고 강도 보여야 돼요. 세 번째는 옆집 거실하고 우리 집 거실이 마주 보거나 옆에 있어서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다 채우면서도 이 남향, 일조, 프라이버시, 조망 이런 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간격을 널찍널찍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층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층짜리 10동을 짓는 거하고 20층짜리 5동인가요? 그걸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특히 서울시는 층수 제한을 했었어요. 35층까지다, 아파트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지에서는 50층짜리 아파트 2동을 짓는 게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50층으로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고층 아파트를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적률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큰 게임, 대단히 개발 아파트 단지 이런 거도 물론 주거의 선택권을 위해서 필요하죠. 아파트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 주택가의 작은 집들이 그래도 앞으로 중요한 이유가 고쳤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빨리 지어서 고쳐 써야 되는 집들이 많아요. 사실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의 한 세대가 몇백 세대에서 많게는 몇천 세대까지 돼요. 근데 그 몇천 세대의 가구가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다 동의를 해야 집을 부시고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8세대가 동의를 하면 집을 고쳤을 수가 있잖아요. 또 여러 주체들, 건축가들과 혹은 건설사, 작은 건설사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모습의 도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경제가 작동할 수가 있는, 큰 경제가 아니고, 부동산은 큰 경제도 있지만 작은 경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하고, 또 사회학적으로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우리가 이제 소셜 믹스라고 하잖아요. 그 소셜 믹스가 가능한 게 바로 저런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는 웬만큼 노력을 하지 않고선 소셜 믹스가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교수님? 다른 나라에도 있죠. 독일에도 용적률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도 다 있죠. 그런데 이게 용적률 게임이 벌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제한된 땅 속에서 밀집돼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본과 이런 것들이 집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용적률보다도 법적 용적률이 더 높아서 중간에 버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적률 게임이 일어나겠죠, 그죠? 네. 근데 용적률 게임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탈리아에서였나요? 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전시했던 그 주제가 그게 용적률 게임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2016년에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이 있어요. 이제 2년마다 열리는 국제 행사인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간의 예술 감독을 제가 2016년에 했었죠. 예, 그때 큐레이팅 팀들이 한 게 방금 말씀드린 작은 용적률 게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단순히 면적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충족해 주면서도 건축가들이 어떻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했느냐라고 보여주었던 게 용적률 게임의 전시였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장면이 바로 그 한국관의 전시의 풍경입니다. 저 작은 하얀 집들의 모형들이 바로 용적률 게임으로 해서 만들어진 집들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전시를 했을 때 뭐 국내외의 그 미디어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다뤄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뉴욕 타임스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6개의 국가 간 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집중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집중을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다니엘 씨 아마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그렇게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시들이 계획한 것 같지가 않지 않아요? 네. 예, 아까처럼 이렇게 빨갛게 막 튀어나온 집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그 무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매우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용적률이라고 하는 어쩌면 숫자 있죠. 그 숫자가 도시의 개발과 이런 풍경을 만드는 동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목을 했던 것 같고 그때 전체 전시 주제가 건축 전선이었어요. 프론트, 당신 나라의 프론트는 어디냐.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프론트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건축가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은 기능도 좋고 효용도 좋고 경제성도 있고 하는 건축물을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도시 공간에 만들어낼 수 있냐. 그렇게 보면은 좋은 건축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집합적 풍경이 저는 좋은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젊은 세대 혹은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서울에서 매력 있는 곳, 갈 만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아파트 단지라고 대답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렇죠? 없죠. 네. 없어요. 없죠. 결국은 뭐 그 핫플레이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로수길, 세로수길, 뭐 설해마을길, 뭐 홍대 앞, 뭐 요즘에 최근에 성수동 그런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로가 넓지가 않고 적당한 도로의 폭을 갖고 있고 건물의 높이가 한 3, 4층 정도의 높이고 그래서 도로폭하고 건물의 폭 자체가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건축의 말을 하는 휴먼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내가 걸어갈 때 나를 에워싸는 이 도시의 크기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안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스케일을 바로 이 휴먼 스케일의 척도라고 하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핫플레이스는 대부분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주변에는 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 단지의 장점은 단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좋은 환경도 있지만 그 배후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로수길 옆에 압구정동이 있고 설해마을길 옆에 반포의 단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도시의 어떤 힘을 갖고 있고 매력이 있는 공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메이저 게임에서 우리가 가려졌지만은 그런 작은 게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서울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서울을 특징 짓는 것이 저는 큰 길이 아니고 이면도로 같아요. 큰 길에서 골목길로 들었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풍경들이 우리 서울의 특징 있게 만들고 그런 곳에서 문화적인 어떤 이런 창발이라고 하나 이런 게 일어난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도시 안에서 이런 어떤 문화적 역동성이 일어나는 곳은 균질화된 곳이 아니거든요. 균질화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사이에서 이런 것들에서 충돌하면서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용적률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을 향한 집단적 욕망 지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집단적 욕망 지수다. 25평 25평 아파트를 32평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적률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